한규영, 시장이 왜 이래? 네, 삶의 진리는 소크라테스 형에게, 또 주식의 진리는 한규영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한규영, 시장이 왜 이래? 엠뱅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겠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또 그 외에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오늘도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네. 시장이 조금 지루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시장이 힘들고 지루할 때, 자, 우리는 놀면 안 됩니다. 놀지 말고 앞으로 시장을 좀 대비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시장을 어떤 식으로 또 어떤 섹터를 가지고 어떤 종목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3시 50분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번 주는 주 초반에는 아주 기대감을 키웠다가 네. 그리고 다시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와 있는 순간인데요. 이럴 때 또 지루하다고 그냥 이 종목 팔래 혹은 이 종목 사버릴까 긴가민가 하시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지 또 AS 가져볼게요. 네, 지금 그 시장의 중심 섹터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이슈라든가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중심 섹터들은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쉬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와중에 소외됐거나 그리고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 테마를 중심으로 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자,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시장의 흐름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YIK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IK라고 하는 종목군들의 반등 흐름도 아직은 강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반도체 장비주들의 흐름 자체가 좀 약한 상태에서 주가는 미미하게 이제 반등을 시도했습니다만 다시 눌림이 나오는 상태고 눌림에서 오늘 좀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시장이 조금만 더 좋아지고 지수가 좀 올라가는 이런 장세가 좀 진행이 되게 되면 기존의 시장의 중심 섹터에 있었던 반도체를 선두로 해서 5G라든가 이런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시장 자체가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아직은 이들 종목들의 반등도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중간 바닥을 다지고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고요. 지루하지만 점진적인 반등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큰 흐름에 있어서는 1차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이 정의됐기 때문에 기간 조정의 중장기 2단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포기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중기 관점에서 보유 전략과 함께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어제 마셨던 하나투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백신 개발 기대감을 가지고 그동안 피해주였던 종목군들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서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도 아직까지는 순환매 성격의 흐름이지만 추세적으로 살아나는 종목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투어를 비롯한 이러한 여행주들은 그동안 너무나 심각한 하락 조정을 보여온 상태고요. 백신 개발과 더불어서 그동안 힘들었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위치에 있죠. 결국에 주가는 이렇게 대바락을 찍고 강하게 올라갔고요. 이 구간에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모멘텀이 여기서 언제쯤 나오느냐가 문제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백신과 관련된 호재들이 다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구간에서 약간 쉬어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치고 가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 전략은 아직은 해볼 만한 위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본 질문 드려볼게요. 시장에 대한 두 가지 질문 또 준비해봤는데요. 한규영, 시장이 왜 이래?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한규영, 위야 아래야? 그러니까 시장이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실제로 지금 채팅방에서도 왜 간밤에 뉴욕 증시 오른 거 보고 우리 증시 좀 기대했는데 왜 이렇게 못 갈까요? 기관 투자자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파는 거예요? 국내 증시 문제 있는 거예요? 라고 궁금증 올려주셨어요. 제가 보기엔 문제는 별로 없고요. 네. 일단 미국 증시도 일단 나스닥만 좀 올라갔고 다른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그런 위치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는 대선이라는 변수 그리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올랐고 그런 어떤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에 쉬어가는 것이고요.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시장의 방향은 큰 흐름에 있어서는 저는 위쪽으로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시장에서는 현재 증권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부각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이런 혼조 양세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기 관점에서는 상향으로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고점 돌파에 따라서 쉬어가는 이런 과정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결국에는 이 얘기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가는 이런 장세가 될 것이고 쉬었다가 다시 가게 되면 미국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가 그리고 국내 증시는 코스피 지수도 이제 사상 최고가를 향하는 그런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쉬어가는 이 조정 장세로 우리가 놀면 안 된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할 것인지 종목 연구에 주력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시장에서 추가적인 반등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것인데 일단 첫 번째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백신 개발 가능성입니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추가적인 어떤 반등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다가 경기 부양대책이라는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 부양대책은 일단 바이든이 대통령이 취임이 되고 나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구간에서 뭐 트럼프가 불복 선언을 철회하고 승복하면서 본격적인 어떤 대권 인수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도 부양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엔 지금 현재 시장의 반등세를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두 가지 정도가 진행이 되고 나서 어떤 뭐 투자 소식이라든가 이런 모멘텀들이 나오게 되면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큰 흐름에서는 이 정도 두 개 정도가 나와야 시장의 반등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당분간 지금 장세는 이렇게 혼조 장세가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혼조 장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그 안에서 종목 장세가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백신 수혜주들 굉장히 많습니다. 백신이라는 재료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백신 수혜주라든가 일부 이슈라든가 테마주를 주시한 선별적인 반등 장세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 있어서는 역시 백신 관련 수혜주들이 큰 틀에서 반등 장세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의 다우지수의 차트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이제 큰 흐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백신 개발 기대감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다우지수가 이제 가치주를 중심으로 직전 고점까지 뚫어낸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조만간에 사상 최고점은 뭐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중요한 것은 직전 고점까지 돌파를 했고 직전 고점이 지지선 역할하면서 상승 기조가 살아있다는 얘기겠죠. 결국에 현재 이격이 좀 큰 상태여서 약간은 좀 옆으로 좀 더 기어가거나 살짝 눌리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되겠습니다만 이런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서 중기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에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S&P 지수라든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나오게 되면 이 장은 본격적인 강세장이 나온다라는 얘기고 이 구간 약간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은요. 자, 앤서니 파우치 미국의 질병관리연구소 소장입니다. 파우치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파이자 백신 보급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팬데믹을 끝낼 잠재력이 있다라는 이런 발언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 발언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을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앤서니 파우치 이 소장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미국에서 공신력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 각을 세우면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잠재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신력이 있고 믿음이 좀 있는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잠재력이 있다. 팬데믹을 끝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 백신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팬데믹이 끝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번 코로나19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기대감에 서 팬데믹이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에 이 코로나19를 잠재울 수 있는 백신이 화이자를 통해서 내지는 모더나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장세는 바로 강력한 상승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를 해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백신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윈지 아렌지 우선 오늘 장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그리고 우리 증시가 나스닥에 연동되지 못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큐형, 위험한 시속 게임이야? 우리 시장이 뭔가 한 섹터로 쭉 우르르 물리다가 또 그렇죠. 다시 우르르 물리다가 이전에는 언택트라든가 뭐 제약바이오가 강자였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동안 소외받았던 해운주들 또 금융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이런 시속 게임 안에서 우리도 빠르게 트렌드를 맞춰가야 되는 건가요? 트렌드는 쫓아가야 되겠죠. 증권시장에서는 꺾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또. 그렇죠. 네. 이 증권시장에서는 트렌드를 좀 쫓아가는 게 맞긴 많은데 네.
그 트렌드가 짧게 끝나느냐 내지는 크게 길게 가느냐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그래서 짧게 끝나는 트렌드는 우리가 대응하면 늦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대응하기 좀 어렵고요. 하지만 네. 트렌드가 좀 길게 가는 트렌드는 우리가 좀 늦게 대응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지 짧은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제 분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장이 뭐 지수는 이제 보합선 혼주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종목군들의 섹터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종목들 접근하기가 어렵고 수익으로 연결시키기가 참 어려운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기술주들은 그동안 올랐다가 약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났고요. 또 바이든 관련주로 부각됐었던 친환경 관련주들과 그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주들도 올라서 역시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고 또다시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 백신 관련주로서 이제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백신이 개발되면서 수혜주로 빠른 속도로 올라옵니다. 그것도 백신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들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가 어떤 게 하나 올라가고 하나는 뭐 작살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아직은 순환 성격이 좀 강하다. 순환매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올랐던 기술주라든가 바이든 관련주가 쉬어가는 와중에 이제 백신 개발이라는 재료가 나오니까 백신 개발 관련주 쪽으로 매기가 순환하는 이런 흐름이 되는 겁니다. 또 백신 관련주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다시 뭐 바이든 관련주라든가 기술주가 올라가는 이런 순환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성격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이제 백신 관련주, 백신 출시가 임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주들의 반등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행 관련주라든가 뭐 항공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께 좀 보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백신이 일단 개발이 되게 되면 그것은 일부 항공주에 국한된 재료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재개가 경제 재개가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강세장이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백신 관련 수혜주 그리고 코로나19 피해주로서 많이 밀렸었던 여행주라든가 뭐 카지노 관련주라든가 또 유통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바이든이 이제 취임식을 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에서 또다시 부각될 수 있는 것은 역시 그린 뉴딜 관련주가 될 겁니다. 수소차,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 이런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맞춰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을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쉬어가고 있는 IT 대형주들의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강세장이 진행될 때 기술주들의 반등도 다시 한번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끝난 것이 아니라 기술주들도 이번 조정 장세가 끝나고 나서 다시 본격적인 강세장이 나올 때는 기술주들이 다시 전반 시장 전면에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 그림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이제 기술주들이 전반적인 장세가 살아날 때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역시 삼성전자라고 하는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 이 종목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 여전히 지루하고 사상 최고점에 근접한 상태에서 지금 답보 상태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좀 답답합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금 사상 최고점에 근접한 상태에서 상당히 탄탄한 하반기 경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상당히 강합니다. 더군다나 3분기 어닝 서프라이를 통해서 이제 4분기 실적이 약간 위축되겠습니다만 2021년 내년에는 본격적인 실적 성장세가 가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면서 미국과 유럽과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 한 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장기적으로 보셔라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이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위치고요. 이 종목은 직전 고점 사상 최고점 돌파하게 되면 최소 7만 원 이상을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할 만한 것이고요. 삼성전자를 본다는 얘기는 역시 기술주들이 앞으로 장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기술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일봉 차트까지 봤습니다. 위험한 시속 게임 하지만 길게 갈 만한 것들은 우리가 너무 급하게 따라가진 않아도 되고 어차피 추세는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되니까 문제 없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한 큐 종목을 또 공개해 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자, 역시 이제 백신 개발 가능성이 또 높아서 네. 백신 관련 수혜주로 종목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주항공 가지고 왔습니다. 제주항공 3일 연속인가요? 지금 여행 항공주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주항공 확실히 백신 개발 쪽에 좀 더 멀리 보고서는 지금 사두자 이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셔도 돼요. 네. 일단 백신 관련주들은 만약에 백신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 보급이 시작이 되고 또 여행이 좀 시작이 되게 되면 네. 주식이라는 건 결국엔 그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길게 보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백신이 우리가 얼마만큼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효과까지 보지 말고 일단 백신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종목군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주항공 같은 종목군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 수혜주로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최대의 피해주 중에 하나가 항공주였었고요. 그런 가운데 만약에 백신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인들이 이제 여행을 다시 한번 시작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항공주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 종목은 특히나 이제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그 항공 노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요. 지금 9,980원 역사적인 저점까지 떨어진 겁니다. 정말 지옥까지 갔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지옥까지 갔다가 지금 단기 바닥 탈출로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자, 9,985원 저점 찍고 지금 저점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뭐냐면 중간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구간에서 눌려도 깊은 눌림은 없을 겁니다. 결국에 약간의 숨고리가 장세가 진행이 되면서 백신 개발에는 재료가 나오게 되면 주가 반등이 좀 더 강하게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자,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정이 나올 때보다 우리가 충분하게 한번 정도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제가 19,500원 정도까지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19,500원 정도면 2만 원이 조금 못 미치는 상태인데요. 조금 뭐 길게 보게 되면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말씀드렸죠. 코로나19의 그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에 의한 반등 정도로 보는 거니까 일단 이 구간에서 장대 한번 한두 개 정도 올라가면 털어낸다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하시 바라고 손저가는 14,7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항공 목표 주가 19,500원, 손저가 14,700원인데요. 저희 채팅방에 은님께서 항공주 쪽을 본다면은 대장주인 그냥 대한항공을 사는 게 더 매력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대한항공 주가가 별로 안 빠졌어요. 그동안 이제 네. 뭐 여행객 수요는 줄었습니다만 여행객이 없다 보니까 이제 화물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적이 괜찮아서 그 주가가 별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결국엔 악재가 해소가 되게 되면 네. 악재 때문에 빠졌던 종목들이 반등이 강하게 돼요.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본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더 많이 받은 종목을 한번 골라봤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주항공이 오늘 저희의 종목이었고요. 한규수 매니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